저희 거의 모텔에 지금 월방을 하는 거 신축으로 보거든요, 우리는. 신축으로 경쟁을 한다고 보는 거예요. 신축급이라고 보고 하는 건데, 신축을 하게 되면 요즘에는 들어가요. 그리고 방이 22개에서 많으면 26개 나오거든요. 근데 신축으로 들어갔을 때 투자비 대비 수익률을 보게 되면 한 10%밖에 안 나와요. 20%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신축하시는 분들은 뭐가 좋냐면은 운영하기가 좋은 거예요. 방이 잘 팔리고 특별하게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장점은 있고, 그리고 이미 그분들은 자본이 많이 있는 분들이에요. 자본이 있는 분들은 다른 것들을 막 해봤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이득이에요. 보통 이제 원룸이나 오피스텔 하잖아요. 제가 아시는 분도 원룸텔을 통 건물을 갖고 있는데 수익률을 4%밖에 안 본대요. 그래서 그분이 고시원을 알게 된 거야. 너무 좋아하는 거야. 우리가 20짜리 고시원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자기는 만시에 채울 상객이 없대. 그냥 편하게 하겠대. 만 나와도 좋아요. 그래서 그분은 결국은 원룸 갖고 있던 거를 건물을 파셨거든요. 파시고 그냥 고시원을 2개를 하겠다고 그래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신축도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건데, 저희 같은 월모텔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수익을 를 보니까 투자금이 1억에서 3억인데 10%를 본다고 그러면 이거는 그냥 신축과 경쟁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고시원 운영했던 원장님들은 알 거예요. 이게 고시원이 얼마나 그 시설 싸움이고, 좀만 시설이 좋으면 반값을 높게 받을 수 있고 영업이 편하지도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에어컨 하나도 이제 개별 에어컨이 있으면은 제가 시달리진 않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한 민원들을 계속 받고 있으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방 저기 30개짜리나 25개짜리 모텔로 가서 운영하는 게 훨씬 낫죠. 저도 지금 43개짜리 원룸을 운영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방값이 아주 높지도 않고 뭐 낮지도 않은데 제가 월 순이익이 한 도 나오는데 받는 것도 방 43개를 받으려고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저는 다음번에 한다고 그러면은 방 개수가 좀 줄여서 하고 싶은 거예요. 줄여서 똑같이 하려고 그러면은 방 가격이 높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방 개수가 많으면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내가 신경 써야 되는 게 조금 많은 거예요. 이게 피곤해지는데, 모텔은 지금 저희들이 해보면은 1억에서 3억짜리가 나온 거가 30개로 넘어가는 모텔이 나온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20개에서 1억 언더 같은 경우는 15개, 그 다음에 3억에 된 거가 30개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 그 개수의 모텔들이 지금 시중에서 월방으로 나오거든요. 그럼 투자 금액은 1억에 3억 정도를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모텔의 가장 큰 장점은 보통은 방이 3평 정도가 돼요. 3평 정도가 되기 때문에 고시원으로 치게 되면은 일반적인 표준 고시원이 한 1.6평, 좀 큰 방이 있으신 분들이 한 2평 정도 될 거예요. 2평만 돼도 사람들이 느낄 때 어떤 느낌이냐면, 고시원과 2평만 되면요, 굉장히 크네? 이런 느낌이고, 한 1.6평 되면은 이렇게 방이 작아 이래요. 0.4평 차이인데. 근데 3평이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좋은데? 반응이 완전 달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원룸 같은 느낌이 확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신축들이 짓게 되면은 3평 정도 딱 맞춰서 하죠. 법에 3평이 안 되죠. 신축 고시원이 9제곱미터니까 3평이 안 돼요. 근데 9제곱미터 딱 맞추거든요. 그럼 9제곱미터 맞추는 딱 들어가 보게 되면은 그렇게 넓다는 느낌이 없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메가스테이인데, 메가스테이가 정확하게 그게 9제곱미터 맞추거든요. 더 크기를 안 해요. 최대한 방 개수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메가스테이 가보면은 그렇게 큰 느낌이 안 나거든요. 모텔은 그거보다 방이 훨씬 크기 때문에 3평 이상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는 이거를 거의 신축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5억을 들여서 신축하느니 2억 들여서 신축과 가까운 건물을 임대를 해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방 가격은 보통 평균적으로 한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고시원할 때, 고시원 항상 제일 먼저 보는 거가 그 동네 상권에서 고시원 하고 항상 보거든요. 그거 좀 봐야 돼요. 그래야지 이 동네는 이것도 소화가 되는 동네구나를 알잖아요. 그럼 우리들이 보면은 생각지도 않은 동네인데도 고시원이 막 파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보면 방은 아까 말했듯이 2평이나 2.5평밖에 안 돼요. 근데 그런 지역에서 내가 모텔을 해서 3평짜리 갖고 가가지고 못 받는다? 그럴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요. 그리고 모텔을 하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고시원 시장에서 이렇게 달방 한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걔네들. 이런 데 접근도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다 보니까 모르는 거야, 이게 지금 아직은. 근데 조만간 아마 최근에 지금 부동산도 그러고 고시원에 원룸 물건이 거의 없거든요. 원룸 물건이 없으니까 애들이 이제 새로운 어떤 대체 물건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아마 모텔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올 거예요. 그럼 지금은 초기지만은 결국 모텔하는 애들이 달방하는 게 아니라 고시원이나 이런 쪽에 원룸하던 사람들이 모텔에 가서 달방을 하게 될 거고,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그러면 또 새롭게 먼저 들어간 사람들은 권리금이 올라가게 돼요. 올라가게 되니까 그 장점이 있죠. 최근에 이제 고시원 매도하시는 분들을 제가 몇 번 경험을 했는데, 매도하는 거 보니까 일단 매출이 되게 중요한데, 매출이 한 정도 나오면 다 4억도 넘어가요. 전체 그 매도 가격이요. 근데 거기에 이제 권리금이, 보증금이 5천일 때도 있고, 1억인 때도 있겠죠. 근데 넘어가 버리면은 관계수 상관없이 보통 시중에서는 다 4억 넘어가더라고요. 되게 4억 3천, 4억 4천 정도 해요. 그럼 그분들이 얼마에 들어갔냐고 그러면은 한 2년 전에 들어가신 분들은 거의 2억 초반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2년을 운영하지 않았는데 2억 정도의 차익을 얻는 거죠. 그러면 이제 생각해보면은, 원장님도 보면은 이제 그 장사 잘 되면 왜 파냐고 그러잖아요. 근데 파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월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은 1년으로 치면 순이익이 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 매도라면은 시간을 땡기는 거예요. 새로운 투자거리를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또 매도를 하신다고요. 그리고 또 이제 새롭게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4년차 넘어가면은 급격하게 이제 낡은 느낌이 나요. 전반적으로. 그러면 그 전에 사실은 내가 매출이 받쳐주고 한다고 그러면은 아마 고전을 여러 번 했던 분들은 그 생각 분명히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탈출하시거든요. 엑시트 하시죠. 엑시트 하시고 한두 번 해보면 이제 경험이 생겼으니까 나는. 그래서 2년이라는 시간을 땡길 수 있는 거잖아요. 2년을 기다려서 월 수익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2년을 땡기고 또 새로운 거 하나 잡아서 하면 되니까. 자기 초기 시장에서 고시원 들어서 했으니까. 아마 모텔은 점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될 거고,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권리금 측면에서도 지금은 아직 권리금들이 되게 싸요, 모텔은. 왜냐면 기존에 넘기시는 분들이 우리가 고시원을 보게 되면은 아까 2억대가 4억대를 된 거 보게 되면은 처음에 넘기신 사람들 그렇게 비싸게 안 넘겼어. 자기 힘들고 어려우니까 낡은 고시원을 그냥 조금 붙여서 넘긴 거야. 두 번째 올라가잖아요. 모텔도 똑같을 것 같아요. 처음에 들어간 사람은 싸게 얻었지만 그 사람이 만약에 들어가서 모텔을 월수가 1,000만 원 나오게 됐어. 그래서 모텔한테 넘기지 않고 고시원 시장에 있는 사람한테 넘기겠다. 그렇게 되면 그때는 아마 권리금은 훨씬 더 높게 받을 거예요. 엑시트 할 때 장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모텔은 초기 시장이고 아직은 권리금이 낮아요. 제가 좀 이따 데이터를 보여드릴 텐데 권리금이 1억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뭐 1,000만 원도 있고 2,000만 원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런 거를 내가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권리금에 있어서도 큰 이득을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영업 환경인데 이게 시설이 좋으니까 아무래도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운영을 하기가 굉장히 좀 편안함이 있어요. 그리고 장기 고객들이 꽤 많아요. 반복적으로 오는 손님들이 꽤 많아요. 고시 오는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지가 않거든요. 여기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봉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보통 이제 어떤 현장이 하나 생겨가지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그럼 숙소를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분들 고시원 잡아주면은 고시원에서 안 자요. 왜 그러냐면은 자기 돈이 아니잖아. 내가 왜 고시원을 자겠어? 근데 그 사람들한테 만약에 돈을 주고서 70만 원 주고서 네가 방 잡아 그러면 그 사람 고시원 올 거야. 근데 회사에서 잡아주기 때문에 고시원 같은 데 잡아주면은 막 난리 나요. 짜증나지. 여기서 사람 어떻게 사냐고. 걔네도 모텔 간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가 마음에 들었어. 근데 그때 공장 3개월, 4개월 공장 끝났어요. 갔는데 또 지나서 그 주위에 공사장이 생겼어요. 또 오잖아요. 회사도 그러고 한번 거래해야 되는 데를 계속 거래해요. 굳이 그 담당자가 다른 데를 또 알아보지 않아. 걔가 뭐 망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재방문 고객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한번 이게 루틴이 돼버리면은 손님들이 그냥 안정적으로 항상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시원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영업이 돼요. 그리고 이제 수요층이 방이 이제 크다 보니까 아까 말했듯이 이제 기존에 있던 모텔을 달방으로 하는 데 가보면은 다 공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거의가 공사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공사 현장에서 인부들이죠. 근데 최근에 이제 저희 고시원에 하신 분들이 이제 그 모텔을 하는 경우들은 그런 분들도 봤지만은 일반 분들도 봤거든요. 그러면 수요층이 더 다양해지니까 내가 운영하는데 안정적이고 저희가 고시원하면서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데 방값이 이제 막 인격이라고 그러잖아요. 방값이 높을수록 아무래도 매너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요. 근데 달방은 조금 달라요. 달방은 그분들이 돈이 안 내는 경우들이 많잖아. 회사가 내잖아. 그러면은 공사 현장에 있는 분들은 핸들링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통제가 좀 안 되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만 다 채우면은 약간 이 피로도가 올라가요. 근데 자기 돈으로 내는 60에서 70만 원 되는 사람들 들어오잖아요. 거의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강남에서 보통 70만 원째 원룸 하는 데도 보게 되면은 깨끗하고 좋고 월세 높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런 사람 매는 사람들이랑 운영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고객층 자체를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다양하게.